오늘은 양력으로 2026년 2월 14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5년 12월 27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병오년 경인월 기미일이 되겠고 일지는 기미가 되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 기토일간이 되겠고요. 기토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인월이 되겠습니다. 항상 사주 볼 때는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를 잘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항상 일간은 사주의 주인공, 그 다음에 월령, 월지라고 하는 것은 그 사주의 주인공이 태어난 배경이라고 하는 것을 꼭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를 알았으면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점. 자, 일간 기토라고 하는 것은 음토라고 합니다. 토에는 천간으로 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토와 기토라고 하는 것인데 무토라고 하는 것은 양토인 것이고 오늘 기토라고 하는 것은 음토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같은 토이지만 그 성향 자체가 다르다. 무토라고 하는 것은 고황토라고 했습니다. 높은 산매, 광야라든가 아니면 진짜 넓은 평야 같은 개념으로 매우 후중하고 방대한 개념의 토라고 보면은 기토라고 하는 것은 어떤 또 작은 텃밭 같은 개념 또는 문전옥답이라고 하죠. 문전옥답이라고 해서 작고 비옥한 그러한 토를 우리가 기토라고 합니다. 자, 무토는 왕하면은 울체되고 막히기 때문에 간목으로서 소토소벽하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하면 기토는 작은 텃밭이고 그 다음에 기토를 생각할 때는 화초가 심어져 있는 그러한 화분이라든가 텃밭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토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4월, 5월 또는 진술충 2월에 기토가 태어나서 왕하다. 그래도 기토는 울체되거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간목으로서 소토소벽하는 것은 좋아하지 않다. 오히려 오로지 병화라든가 개수를 취용해서 따뜻하게 해주고 개수가 마르지 않게만 해주면 되는 것이고 가끔 가다가 간목을 취용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지만은 기토가 묘월에 태어나거나 아니면 기토가 4, 5월이라든가 진술충미월에 태어났는데 무토가 투출되는 경우에는 그때는 예외적으로 간목을 쓰기도 합니다만은 무토하고 기토는 그 성향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용신을 취용하는 법이 조금 다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한 기토가 태어난 월령 인월이 되겠습니다. 계절로는 초춘이라고 표현을 하죠. 자, 인월, 묘월, 진월이 모두 봄에 해당이 되죠. 인월은 초춘이 되는 거고 묘월은 중춘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진월은 개춘이라든가 모춘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뭐 4, 5미는 여름, 신유술은 가을, 해자축은 겨울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인월이라고 하는 것은 축월에서 이렇게 입춘을 지나서 계절이 바뀌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축월이라고 하는 계절, 엄동설 아닌 동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축월에서 입춘을 지나 초춘으로 딱 넘어오면 뭐 바로 따뜻해지는 것이 아니라 축월의 한기가 초춘인 인월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초춘인 경우에는 아직 겨울의 한기가 아직 남아 있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조후의 필요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월이라고 하는 것은 인묘진 아까 말했던 이 인묘진월은 동방목이라고 해서 동방 방향은 동쪽 목이라고 해서 목이 왕한 계절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목이 왕한 계절은 인월과 묘월이 목이 왕한 계절이고 진월은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지만 토가 왕한 계절이다.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인월 모광절 목이 임관지가 돼서 굉장히 왕한 반면 토라고 하는 것은 인월의 장생이라 하더라도 관성인 목이 원체 왕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일간은 약해집니다. 그래서 뭐라 그런다? 일간은 약하고 정관이 왕하다라고 해서 신약관왕이라고 하고 참고로 신약 살왕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관이라고 하는 것은 정관을 뜻하는 것이고요. 얘는 정관이 되겠죠. 여기서 살은 칠살 평관을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토가 인월에 태어나게 되면 신약 관왕이 되는 것이고 다음 달인 기토가 묘월에 태어나게 되면 이때는 신약 살왕이 된다고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 만약에 인월인데 뭐 묘목을 다시 봤다라고 하면 이때는 정관격에 뭐가 될 수 있다? 살중신경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봅니다. 자, 기토가 인월에 태어나게 되면 요거는 이제 관성인데 정관이죠. 그래서 기토가 인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단 정관격인데 신약 관항한 틀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인중에 있는 병화가 정관에 투출되는 수가 있습니다. 무토는 용신을 치용하거나 뭘 할 때 격을 잡을 때 무토는 치용하지 않고요. 병화 간목만 쓰게 되는데, 인중에 있는 병화가 정관에 투출한다.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격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음토가 양화를 얻었기 때문에 뭐가 됩니다? 뭐가 될까요? 이거는 정인 격이 되는 것인데, 여기 정관이 인성을 생하고 인성이 나를 생하니까 이때는 신약 관왕이 아니라 관인 상생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병화도 투출되어 있고 간목도 투출되어 있다 그러면 본기인 간목을 가지고 격을 잡죠. 정관격의 관인상생,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격을 잡는 것은 그렇게 뭐 어렵진 않고요. 또 격국에만 너무 치우쳐서 보다 보면은 진짜 크게 봐야 되고 많이 봐야 될 것들을 너무 못 보게 되는 것이니, 여러분들 초학, 특히나 초학하시는 분들은 심적경만 제대로 알아도 많은 사주를 그냥 능히 다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특별격, 이상한 격들이 있죠. 그런 거에 너무 매몰돼서 거기에 이렇게 빠지시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연간에 이렇게 병오년이죠. 병화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정관격의 관인상생, 이렇게 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인월의 병화를 얻어서 따뜻하게 조후하는 것도 좋고요. 그 다음에 관성을 통관시켜서 나한테 오게 하는 것도 좋은데, 화만 있으면 안 되고 당연히 모두 있어줘야 된다. 수도 있어줘야지 기토가 마르지 않다. 화만 있고 수가 없으면 기토가 마르죠. 마르면 어떻게 돼? 사막화두가 같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초춘이라 하더라도 눈이 오지 않거나 비가 오지 않으면 기토가 마르게 되죠. 마른 텃밭에는 뭘 할 수 있다? 씨를 뿌릴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수를 얻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저 연지 상황, 병오년 오화를 얻었습니다. 인오가 붙어 있죠. 인오술 화국이 되는데, 여기 술 하나가 없다 하더라도 준삼업으로서 인오화국이 형성이 되고, 인오화국의 병화 투출, 그러면 초봄이라 하더라도 춥진 않아요. 이제 오히려 너무 말라서, 너무 메말라서 기토가 바싹바싹 말라서 바람 불면 흙먼지가 날리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다라고 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봄에 씨앗을 뿌리고 뭘 해야 되는데 물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못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일지미토를 얻었습니다. 자, 토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가요? 진술, 축, 미토가 있습니다. 진술, 축, 미토가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술토와 미토는 어떤 토? 건토. 그 다음에 진토와 술토, 진토와 축토는 얘는 물기를 가지고 있는 습토,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물이 필요한데 미토를 얻으면 더욱더 건조해지는 것이고, 하다못해 축토라도 얻었으면 축 중에 있는 개수신금을 쓸 수 있는데, 하필이면 토가 돼서 기미 일주가 되는 것이니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너무너무 건조하고 메말라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경금이 월간에 투출은 아닙니다. 3주까지만 봤을 때는 경금이 뿌리가 없습니다. 화가 이렇게 왕하죠. 인성이 상관을 이렇게 극해버려서, 경금이 만약에 생시에서 수를 본다 하더라도 병화가 경금을 저렇게 극해버리면 금생수 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워진다,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생시에서는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일간 자체는 오미 병화가 있어서 나를 생해주고 다 좋아요. 하지만 물이 없으면 이 사주는 매우 건조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생시에서는 반드시 뭘 얻어야 된다? 수를 얻어서 기토가 마르지 않도록 하고, 너무 조열해진 국세를 어느 정도 윤택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보이는 생시 갑자시인데요. 자, 갑자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시가 되게 되면은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기토 인월에 태어나서 병화를 봐서 약한 기토를 병화 생주줘서 좋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화를 봐서 인오화국의 병화 투출 미토라고 하는 건토를 받기 때문에 사주가 너무 건조해져 있죠. 경금은 왕화에서 피극을 당하기 때문에
경금이 수를 생각하기 좀 곤란하다. 그래도 일단 자수를 얻어서 미약하지만 매우 건조하고 뜨거워진 이 사주국세를 뭘 할 수 있다? 일단은 윤택하게는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기토가 마르지 않도록 할 수 있는데 이 정도 자수국세에서 자수 하나 가지고는 수기가 매우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부족하다. 그럼 운은 어디로 가야 된다?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거를 갖다 이제 많은 분들이 잠이 원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시를 선택하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시는 잠이 원진이 된다 하더라도 병인 정묘시, 뭐 기사 경호 신미시, 갑술시에 비하면 매우 양호한 생시라고 보여집니다. 잠이 원진이라든가 사주를 볼 때 신살이라든가 삼재 그리고 너무 치우치게 일주론에만 빠지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사주를 너무 편협하게 보는 것이다라고 하는 점. 이런 것에 너무 몰입되면은 사주의 큰 틀을 볼 수가 없습니다. 사주는 크게 봐야 된다. 구덕이 무서워서 장 못 담그냐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수가 필요한데 자수를 얻으면 좋은 것인데 잠이 원진 때문에 자시를 선택하지 못한다. 그런 좀 말이 안 되죠. 그렇다고 해서 갑자시가 매우 좋은 것이냐?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진 않죠. 차라리 수가 필요하려면 임신시, 계유시, 의뢰시를 선택하는 것이 오히려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갑자시는 수기가 좀 부족하죠. 그래도 병인 정묘, 기사 경호 신미시보다는 낫다라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그래서 잠이 원진 뭐 이런 거 신살, 삼재 뭐 그다음에 또 하나 있죠. 극히 치우친 일주론 그다음에 공망 같은 것에 너무 몰입되어 가지고 사주를 전체 큰 틀을 못 보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두 번째 을축시 이렇게 되게 되면은 자 축토는 아까 제가 습토라고 했죠. 물기를 가지고 있는 습토인데 일지에 있는 미토하고 봐서 충이 된다. 이걸 가지고 이제 계고론이라고 해서 충이 되면 안에 있는 것이 튀어나와서 좋다. 그러면 축 중에 있는 계수신금이 튀어나와서 기토를 윤택하게 하고 뭐 이렇게 좋다 이렇게 보는 이론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는 아닙니다. 이거 충이 되면 축 중에 있는 계수신금 땅속에 다 묻혀버립니다. 아예 없어지는 것과 있는 것 또 못 쓰고 땅속에 묻혀서 못 쓰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충미충은 절대 계고론에 해서 뭐 이걸 좋다라고 볼 수는 절대 없는 것이고요. 병인시 같은 경우, 그다음에 정묘시 같은 경우 사주 원국의 수가 재성인 수가 한 점도 없죠. 지장간에도 없습니다. 그러면 운에서라도 수운을 만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기축대운 축중개수 있습니다. 자, 무자대운 이건 좌우충이 돼서 이거는 조금 수운이 와도 별로인 것 같고요. 정해대운 뭐 그럭저럭 해중에 있는 임수, 병술대운 갑자기 곤란함을 당할 수 있겠고요. 을료대운은 유금은 수가 아닙니다. 금이죠. 갑신대운 때 이건 뭐 인신충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신중에 있는 임수를 어느 정도는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개미, 이모, 신사 말년운이 좋다고 보기는 매우 어렵다라는 점. 남자로 태어나면 일단 이만큼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병신 정유 그냥 또 아까 말했던 신중에 있는 임수 뭐 인신충이 될 수도 있겠죠. 정유대운은 유금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건 수가 아니에요. 그다음에 무술대운 오술 화국이네. 거의 뭐 인오술 화국이 되기 때문에 거의 뭐 한전 바삭바삭 마른 그러한 기회되어 해수 잠깐 쓸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원구의 수가 하나도 익은 어떤 분들이 이런 걸 편고한 사주가 오히려 좋을 수 있다. 한번 크게 한 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인데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정묘시는 병시와 마찬가지로 수가 원국이 전혀 없기 때문에 쓸 것이 없습니다. 무진시 라고 보게 되면 아주 미약하게 진중에 있는 개수를 얻어서 이거는 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진중 개수를 쓸 수 있습니다만 역시나 되게 부족한 겁니다. 이럴 때도 어쩔 수 없이 금수운 쪽으로 가는 것이 좋겠고 그다음에 기사경호 신미시 대표적으로 하나만 쓰고 보죠. 기사경호 신미시 모두 이것도 원국의 수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헛갈려 하시는 거예요. 뭐냐 금이 있으니까 금이 금생수 하지 않겠냐.
수가 있어야 수를 생하는 것이지 수가 없으면 수를 못 생하는 거예요. 단지 그늘이 좀 젖어 있다 정도 생각하시는 거고, 그늘 안에 잠깐의 습기가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 것이지, 원국에 수가 없는데 어떻게 저걸 수를 생합니까? 아니죠. 대운에서 예를 들어서 뭐 임진대운, 계사대운 올 때는 이때 수를 봐서 경금이 수를 생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원국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갑오을미대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때는 신묘대운 없는 겁니다. 그죠? 뭐 계사 이렇게 수가 없는 상태에서 기토의 용도 쓰임이 있겠냐고. 아무리 일간이 왕하면 뭐 할 겁니까? 신미대운 마찬가지죠. 차라리 수가 필요할 때는 임신시라든가 계유시를 선택하는 것이 좋겠죠. 많은 분들이 이제 임수를 보고 기토가 있으니까 이걸 기토탁임이다 이렇게 걱정 아닌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기토탁임을 걱정할 때는 용신이 임수이거나 일간이 임수일간일 때 이건 기토탁임을 논하는 것이고요. 일간이 기토인데 기토탁임을 논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기토는 임수가 왕해지면 사수 동류되는 것을 오히려 걱정해야 되는데, 이 정도 신금의 임수 투출된 것 가지고는 그렇게까지 기토가 사수동류 되는 것까지는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계유시는 유금의 생을 받는 계수이기 때문에 임신시에 비하면 수기가 좀 부족한 거고요. 그래도 계유시가 갑자시보다 낫겠죠 아무래도. 근데 갑술시는 이거는 병인종미시와 마찬가지로 매우 건조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을해시 같은 경우에는 해수를 쓸 수 있죠. 물론 이제 묘미 목국이 된다. 근데 본기가 빠져 있기 때문에 이제 해미 목국을 인정하냐 마냐인데 해수를 얻었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칠살도 얻었는데, 이 칠살이 있는 것은 크게 걱정할 바는 없을 것 같아요. 경금도 있고, 경금이 목을 제하지 못하면 화가 있어서 살인 상생도 가능한 거니까.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관건은 뭐다?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수기가 전무하다 보니 반드시 재성인 수를 얻는 것이 필요한데, 그 안에는 갑자시라든가 임신계유시라든가 또는 을해시 이렇게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 자, 좀 이렇게 안정적으로 예를 들어서 사수동료 임수가 너무 왕한 것이 걱정이 되면 계유시라든가 을해지 정도 선택하는 것이 좋겠죠. 특히 여명의 경우에는 금수운으로 가기 때문에 수가 많이 투출되는 것은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갑자시는 좀 그렇고요. 을해시라든가 계유시 정도, 남자는 임신시 한번 선택해 볼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여명인 경우에는 이제 생시와 관계없이 무자대운 때 좌우충 되는 것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녀지둥이라고 해서 무조건 남편 덕 없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술을 충분히 얻고 운이 부조가 되면 다 잘 먹고 잘 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렸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